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LKB의 전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채널에 야심차게 새로 시작하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양육비 반드시 받아내겠다 라는 코너인데요. 이제 이혼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이런 부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단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LKB 가사상속팀의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지내신 정성균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균 변호사입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혼을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이렇게 부부들이 있으면은 예. 대부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는 합치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를 굳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협의 이혼으로 딱 끝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할 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결정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자녀를 누가 키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친권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또 어떻게 나눌지 중요합니다. 것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까지 완전하게 당사가 합치가 되어야지 협의혼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아마 자료 화면이 어디로 뜰까요? 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제공이 될 텐데, 네, 일반적인 이혼 판결 주문,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인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항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이 나가겠죠. 네. 그 외에도 뭐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에 관한 주문이 있고, 여기서 사건 본인들이라는 건 결국 아이들을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말하는데, 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에 대한 주문과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주문, 그리고 면접교섭에 관한 주문까지도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뭐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거나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으시다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아이를 누가 양육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누구의 보호하에 두고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그 사항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제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혈연 관계, 혈족 관계라든지 부양 의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양육권은 어쨌든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기르는 권리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친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은 본인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동의해줄 수 권리.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친권이라고 정리를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권과 양육권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면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양육권 누가 가져야 하는지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이제 양육에 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하면 보통 법원은 그 미성년 자녀의 의사 그리고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 그리고 양육 의사 그리고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누가 양육하는 것이 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맞을까? 라는 대원칙을 놓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100개의 가정이 있으면 100가지의 양육 환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러 요소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도 법원에서 계실 때 이제 양육권 좀 어떠셨는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당사자 본인들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만 아이들도 큰 심리적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의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시 엄마 아빠가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자녀들이 이혼 소송 중에 긴장과 불안을 너무 심하게 겪는다면 상담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네. 가족 상담을 받게 하거나 미술 치료 등을 통해서와 같은 심리 치료를 네. 받도록 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의 잘못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예, 마음이 예. 아프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양육권자가 이런 법원의 다양한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네.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다른 당사자는 이제 양육비를 네.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양육비야말로 얼마 줘라 이렇게 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예. 적절한 기준으로 양육비를 딱 예. 정해야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는데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원은 예.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양육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육비라는 게 그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네.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토대가 되므로 네. 반드시 부모님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거치게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양육비 액수도 다르고 개별 가정마다 경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위원회를 통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고 있고 네.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하는 자녀가 2명인 즉 4인 가구 기준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그 항목이 부모의 합산 소득이고 아래 위로 보이는 항목이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산정표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준을 참고해서 각자 개별적인 환경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적절한 양육비가 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분들도 예. 공감하실 것 같은 예. 게 이거 보시고 부족한데? 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예. 있을 거는 같아요. 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준표의 X보다 실제로 조금 더 지급받는 경우가 예. 만약에 있다면 혹시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예. 한번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표에서 보여드렸던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련의 기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개별 사안마다 적정한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네네네. 학원이나 네네.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면 네. 이혼 후에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네. 것이 좀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특이 질환을 앓고 있어서 많은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는 네네네네. 상황이라면 또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소득에는 안 잡히는 자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예컨대 그 이혼 소송 중에 조금 큰 규모의 상속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받았다면은 양육비 산정하는데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사안마다 네. 양육비에 대해서 고려 요소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경험이 많으신 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신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기준은 정말로 기준일 뿐이고 법원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이제 주변에 이제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 과정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좀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이혼하면서 모르겠다. 양육비. 그럼 모르겠고 빨리 꼴도 보기 싫어. 너랑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그냥
양육비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를 기르는 건 현실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양육비가 당연히 필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육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양육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부만 급급하다 보면 이제 정작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사항들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뭐 양육비 매달 2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이렇게 막 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우면서 양육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사정 변경도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약간 살짝 맛만 본 양육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니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